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지금 지난주에 시장이 되게 찝찝하게 끝나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뭐 영상의 제목은요, 시장 조정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는 게 맞느냐, 지금 이미 조정이 시작된 거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그동안 뭐 말씀드렸던 그 우리만의 어떤 루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미국 주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 미국 주요 지수를 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보는 여러 가지 파생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S&P 500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우리 시장을 한번 어,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국내 시장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이 동조화된다고 본다면 같은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큐 인덱스를 통해서 어떤 그 날짜를 한번 특정해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지수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요, 1월 8일 날 고점을 형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1월 8일 날 고점이 진짜 고점이냐,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냐, 아니면 상승 후에 그 일종의 좀 숨고르기냐,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승 후 숨고르기라면 그러면 과연 하락 조정은 언제쯤 나올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동안은 그 빅스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계속 드렸지만 뭐 이분 여러분들이 또 그 이후에 보면 빅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빅스는 되도록이면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빅스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시장이 만약에 하락 조정이 나오는데,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데 빅스 값이 그렇게 크게 치솟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다시 제자리 찾아갈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이 빅스 값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빅스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이 빅스 값은 철저하게 그 뭐랄까요, 옵션 시장의 어떤 호가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뷰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정 세력들이 이 빅스 값을 조작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빅스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덱스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스 값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스큐 인덱스를 통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이 나온 시기가 언제지 한번 좀 특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2월 22일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요. 왜 이런 파생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 뭐 지금 보면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어떤 증시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하락이 나오니 아니면 뭐 더 상승하니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뭐 다 일리 있는 얘기고 좋으신 말씀드리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하락 시기를 특정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뭐 쉽게 얘기해서 타짜들이 매매하는, 타짜들이 와서 트레이딩하고 있는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진검승부, 어떤 그 내용을 보고 시기를 한번 특정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다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S&P 500 일봉이죠. 데일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1월 8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옆으로 기다가 지금 보시면 지난 어저께죠.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보시면 거래도 살짝 하락 시기에 거래도 살짝 늘어났고요. 제가 여기 지금 화살표 해놓은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스큐 인덱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기 한 2달 전쯤에 스큐 인덱스에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큐 인덱스에 고점이 나온 이후에 어땠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하고 또 조정 나고 다시 상승하다가 다 고점을, 이때보다는 다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날 고점이 나오고 주가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뭐 조정받는 척 했지만 올라가다 또 조정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반대로 지금 12월 말에 지금 그 고점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말 고점이 나온 이후에 그럼 주가 궤적은 어떨 것 같으냐? 자, 과거 두 번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굴곡은 있지만 어쨌든 이때보다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간 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라든지 크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때는 뭐냐면 테슬라와 애플이 그 주식 분할을 했죠. 그에 따라서 여기서 큰 폭으로 올라간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미국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그 스냅샷을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90.778로 우리가 여태껏 보고 있었던 89 레벨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것도 보면 하루 그 일간 데이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로 쭉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달러가 90.778이니까 후반대까지 올라왔고요. 자, 보시면 S&P 500이 마이너스 0.72%죠. 지금 빅스 값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4.69 나와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1월 8일 날 지금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고 그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과연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로 매력이 있느냐, 그 어떤 매력도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8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요 가격이 요 명목금리는 제가 이제 뭘로 계산했냐면 미국 10년물 국채 그 수익률이죠. 1.105. 그다음에 1월 8일 날 기대 인플레 2.0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마이너스 0.95라고 1월 8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어저께 미국 시장 그 마무리하고 보니까요. 명목금리는 이때보다 어땠습니까? 좀 내려왔죠. 기대 인플레는 2.06에서 1.10으로 0.04 올라갔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0.95에서 마이너스 1.003으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자리에 손해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자산시장의 매력도는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시장에서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가.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면 혹시 모를 미국에서 그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그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대 인플레는 올라갔는데 명목금리는 오히려 더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페드에서 개입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003으로 오히려 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여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건 인덱스이기 때문에 뭐 10.97인데 나누기 10 하시면 됩니다. 1.09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10이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하이힐드 채권, 이건 ETF입니다. ETF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어떻습니까? 음봉이 나왔죠. 자, 하이힐드 채권이 일단 약세를 보입니다. 가격이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 그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아주 시장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어떤 그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냐? 그건 아닌 거죠. 아직은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S&P 위클리를 보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 시기죠. 여기도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 시기, 여기도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 시기, 여기도 뭐 지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사실 굉장히 분위기 험악했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 네 번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도 뭐 지금 조정이냐 아니냐 지금 말들이 많지만, 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2개월 전에 이런 스큐 인덱스의 위클리 상으로 보면 이런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이 한 번씩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확률 얘기를, 재미난 확률 얘기를 그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주변에 친구 중에도 지금 보면 이 그 뭐랄까요? 어, 그 카지노 그 상장 카지노 회사의 대표이사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바카라 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그 친구도 사실 바카라 고수입니다. 자, 이 바카라 고수들은 언제를 자기네들이 어떤 물 들어왔을 때다, 게임을 해야 될 때다라고 느끼냐면요. 지금 바카라는 아시다시피 홀짝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확률 2분의 1 게임이거든요. 뱅커 또는 플레이어가 둘 중 하나, 얘가 이기면 얘가 지는 거고요. 그런 게임입니다. 뭐 바카라라는 걸 이제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고수는요, 어떤 때 하냐면요, 뱅커가 됐든 플레이어가 됐든 한쪽이 연속적으로 이기는 상황이 오면은 찬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거를 확률로 한번 재미나게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번 연속적으로 뱅커가 이기면 11번째 또 뱅커가 이길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매번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보니까 당연히 11번째도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확률은 12분의 11입니다.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통계를 좀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레비스 룰이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물론 10회 정도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번 n 플러스 1번째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확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물론 이제 지금 이벤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계속 동쪽에서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뜰 확률은 1이죠. 근데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 이런 사건이 발생됐죠. 그럼 다섯 번째도 이런 확률이 발생될 사건은 얼마냐? 이거 재미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n 플러스 4번이 됐으니까 n 플러스 2, 6분의 5가 아닐까?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나름대로는 좀 그 염두에 두고 뭐랄까요, 본인들의 어떤 그 투자 포지션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어떤 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데일리로 보면 어떠냐? 요때죠? 6월 30일입니다. 이 두 달 후에 주가가 가격이 조정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12월 말쯤에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때가 고점인 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월 20, 2월 20 그때쯤 정도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보면은요,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항상 옵션 만기가 이제 금요일인데 미국 애들은 이상하게 금요일 날은 주가를 잘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블랙 먼데이 뭐 입에 쫙쫙 붙는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월요일이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월 22일 정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 한번 이벤트를 또 한번 또 지켜봐야 됩니다. 요때도 보면은요, 8월 말에 보면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애플과 그 다음에 그 테슬라의 주식 분할 상장이 그때 예정되어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2월 22일로 생각을 한번 저는 하고요.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이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벤트에 따라서는 뭐 일정 부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좀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지금 미국 시장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고점을 쳤다, 하락 조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이른 듯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제 지표라든지 증시 지표를 놓고 보면 언제 조정이 나와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플랫폼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 시장은 12월 23일 LG전자가 상한가를 친 이후에
보면 그때 이후로 보면 그룹사별로 또는 성장 스토리가 있는 가치주,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 뉴트로라고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어떠한 그 뉴트로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그룹사별로 돌아가면서 시장을 강력하게 끌고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 개인들의 강력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개인들의 그런 강력 매수가 들어온 게 뭐 그 뭐랄까요? 뭐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전대미문으로 사건으로 지금 그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옵션 시장에서 그 바람에 개인들이 옵션에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추산을 해보면은요, 이번 콜옵션에서 개인들이 아마 2천억에서 3천억 등 정도를 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외국인이 잃었거나 아니면 기관이 잃었겠죠. 근데 외국인이 잃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나오면은요, 항상 이렇게 양매도 쳐가지고 그 푼돈 따던 애들이 항상 그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저도 과거에 저희 직원 중에 이 양매도로 이 뭐랄까요, 그냥 일정 부분 한 달마다 한 달에 얼마씩 수익을 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라져가지고 아주 제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마음 고생을 한 적이, 물론 이제 잘 마무리됐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이 한번 나오면은 뭐 거의 뭐 초죽음 되는 그런 장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에 이제 이번 1월 옵션 만기에서 한번 그런 장이 한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목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그룹사별로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면 LG그룹 움직였고요, 삼성그룹 움직였고요, 현대차그룹 움직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신세계, 롯데그룹 돌아가면서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그 그룹사 흐름 중에서는 하나그룹의 상승이 조금 좀 미약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태양광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단품을 파는 회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지금 시장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소 밸류체인 쪽과 관련돼서 얘는 지금 보시면 태양광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보면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이 지금 월요일날 유상 권리락을 하는데요. 하나 솔루션과 관련해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의 SK가 최근 들어서 보면 수소와 관련된 쪽에 어떤 좀 약간 배팅이 좀 세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 솔루션과 SK를 한번 좀 HT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까 이제 과거에도 이런 개인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07년도가 그랬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증권사가 CMA 계좌를 그때 이제 원금 보전돼 5천만 원까지 원리금 보전이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해서, 그때 아마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 김용만 씨가 하는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CMA라는 상품이 소개된 이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손님들이 오고요. 증권사에서 번호표를 나눠줘서 손님들을 대기하게 하는 대기표를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동안 2007년 거의 내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2008년대까지도 한번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그때 이제 올랐던 주식들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데요. 그때 뭐 직원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모 지점에 이제 지점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직원들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과일 가서 이제 과일 같은 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사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손님들 번호표 나눠주는데 번호 잘못 나눠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돈은 다 어디로 간 거냐면요, 개인이 직접 투자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펀드로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요, 국내 펀드에서 주식을 계속 사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펀드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고요. 개인 계좌에다 돈을 넣고 주식을 사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2007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거의 펀드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펀드 열풍이 지금은 직접 투자 열풍입니다. 그래서 돈의 규모는 그때하고 지금은 경제 규모가 그리고 또 유동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기는 아마 지금 못지않게 그때도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식이 못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2007년도에 그런 걸 잘 못 보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시세가 나온 주식들이 얼마나 시세가 나갔는지 그 당시에도 제가 뭐 기억하기에 뭐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올라갔지만 그때도 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뭐 많이 시세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2007년도 시장이 그 이전에 2004년, 5년, 6년 계속 쭉 이어져 온 상승세였는데요. 2007년도에 거의 시장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 2007년도 장 폭발할 때 어떤 주식들이 어떤 형태로 올랐는지 한번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주식이 못 올라간다. 이런 논리도 맞는 논리 같지만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그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그런 불편한 진실에 접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꾸 이제 불편한 진실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HTS로 한번 하나솔루션하고 SK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TS 보면은요 그룹사별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삼성그룹 자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죠. 현대차그룹 어떻습니까? 다 요즘은 그룹사 주가들이 다 동조화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SK그룹도 지금 현재 별로 좋진 않죠. 좀 그나마 괜찮은 게 뭐 SK이노베이션이 그 전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살짝 좀 나왔고요. 자, 다음에 LG그룹도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안 좋죠. 다음에 이제 롯데그룹 며칠 전에 올랐었죠. 오늘은 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요. 포스코, 그 다음에 뭐 GS. 자, 하나그룹 어떻습니까? 하나그룹은 지금 그 하나솔루션은 마이너스 0.18이고요. 대체적으로 플러스 나오는 그런 지난 그 금요일 그런 폭락장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그룹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올랐었죠. 오르고 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사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론 뭐 7월달, 8월달, 9월달 큰 폭을 오르고 지금 9월달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고점을 벗겼으나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주가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면 월요일날 이번에 유상증자 약 한 15%가 좀 넘는 정도 수준 유상증자를 하죠. 유상증자 권리락을 월요일날 합니다. 보면 이날도 금요일날도요 시초가가 5% 플러스입니다. 58,300원에 붙었다가 밀렸는데요. 이날 장중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장중 흐름을 볼까요? 자, 장중 흐름 보시면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시초가가 58,300원 보고 고점이 58,400원 붙었다가 지금 보시면 흘러내리긴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러스권에서 이렇게 매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시장이 주저앉으면서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나긴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보통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흐름과는 좀 사뭇 다른 흐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룹사별로 봤을 때 하나그룹의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 동향도 보시면 여기 금융투자 쪽에서 이런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그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을 딱 하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지금 권리락하기 얼마인지 지금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약간 제가 이제 그 지난 금요일날 계산해보니까 한 1,500에서 한 1,700원 정도 권리락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뭐 1,700원 정도를 만약에 그냥 평가선이 아니지만 평가선인 것처럼 계좌에 찍히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권리락을 하고 나면 뭐 좀 시장에서 좀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물론 전체 시장이 뭐 다시 월요일 날 또 뭐 다시 오늘 뭐 저는 금요일같이 빠지는 그런 장이 나온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룹사별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요 종목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SK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SK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33만 원 찍고서요.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지금 11월 달 그 시장 올라가면서 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얘도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재료가 지금 자꾸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좀 쌓이고 있고요. 뭐 미국의 이제 플러그 파워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소 밸류체인 쪽의 어떤 그 그룹사 차원에서 어떤 투자가 계속 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 한화 솔루션과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수소 밸류체인 또 특히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그 밸류체인 쪽으로 만약에 좀 시장에 어떤 관심이 몰린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좀 플랫폼 관련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큰 그룹사 내에서는 하나솔루션과 좀 SK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냥 하루 종일 일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루 종일 얘도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막판에 시장이 밀리면서 주르륵 흘러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7%가 나왔죠. 마이너스 0.17이 아니죠. 마이너스 1.14%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런 쪽이 이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그리고 시장 대응은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을 아직까지는 하락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로 보기에는 조금 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스퀴인덱스 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아직 타임렉이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너무 뭐랄까요 과열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런 과열된 분위기가 과거에도 있었다. 2007년도에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당시에 기회가 있으시면 그 당시에 강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리뷰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내 지난 금요일날 시장 흐름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좀 독특한 흐름이었고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한 그런 그 맥락으로 비슷한 주식을 고른다면 SK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주말에 제가 좀 시간이 혹시 좀 허락을 하면 좀 더 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또 방송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